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들은 마지막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사실 마지막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에서 뒤핀 경우는 제가 알기는 7번의 선거, 최근 7번의 선거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론조사 각 후보 진영은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세가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원희룡 본부장 자신있게 말합니다. 권영세 본부장 역시 지금까지 달려왔다. 마지막 100m가 남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초박빙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조응천 상황실장 모두 이렇게 말하지만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기고 있다면 내부 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에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모두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내일 모레 사전투표, 9일날 본투표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권교체는 가능합니다. 자, JTBC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JTBC의 마지막 여론조사, 이 두 후보가 접전인 것으로 드러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윤석열 후보 42.3%, 이재명 후보 36.6%, 안철수 후보 6.7%, 심상정 후보 2.9%입니다. JTBC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 정도 차이면 제가 볼 때는 안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42%만 넘으면 당선 안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0.6%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이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률은 20.9%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표집 틀은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안심 휴대폰 전화 무작위 추출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성큼 다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따라서 6일 남은 선거에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지지층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94%가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충성심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는 90.1%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민주당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94%로 이 충성도가 더 높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64.2%만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야권 단일화를 유권자들이 시켜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후보는 더 심각합니다. 52.4%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자,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5.7%포인트지만 이 정도를 6일 만에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조사는 어젯밤 마지막 3차 TV 토론의 결과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정말 말로 없는 걸 쳤습니다. 조금 사회분야라서 뭐 저출산, 복지정책, 재원조달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카살인, 대장동, 이 형님 강제 입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 중간에 막 소리치고 룰을 어겼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 이재명 후보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이 JTBC의 뉴스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후보들이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는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6.5%포인트, 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은 초접전이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60%를 넘었고 이재명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김태영 글로벌 리서치 본부장은 윤 후보는 단일화 결렬 이후에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TK 등 지지 기반에서 상승으로 상쇄돼서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부동층의 흡수, 호남 등 지지 기반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차범위 내 소폭 상승세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응답은 54.2%, 정권 유지 39% 여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정당도 이 지지율을 놓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민주당, 그리고 환호하는 국민의힘 조금 엇갈립니다. 자, 국민의힘 막판 대세구축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본부장, 이제 9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다. 마라톤은 42km를 1등으로 달려도 마지막 100여 미터를 지키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지금까지 아주 잘 싸워왔다. 아직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막판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희룡 본부장, 이제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일주일 남았다. 대세는 정권교체로 확고히 굳어져 있다. 정권교체 지지층이 결집 중임을 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폐색이 짙어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온갖 정체성과 맞지도 않는 세력들을 정치교체라는 정체불명의 언어로 끌어들이고 있다. 뭐 조원진, 뭐 김동연, 뭐 다 같이 하자, 안철수, 심상정.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원희룡 본부장은 이것은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술수이지만 원칙 없는 태도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정체성의 대혼란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고 미리 예고해 둔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좀 비상입니다. 조홍천 공동상황실장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9회 말 1점 차다. 초박빙 열세다. 저희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상황실장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MBC 라디오에 나와서 1, 2% 이내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결국 진영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게 판세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본부장은 20대하고 30, 40대 전업주부층 이쪽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더라도 투표를 안 하면 집니다. 사전투표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거 부정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약 하지 않았다가 9일날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도 모릅니다. 하루 20만 명을 상회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걸 보면 9일날 걱정입니다. 아무튼 무조건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